자, 저번 비디오 클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퓨어 메탈, 순수 금속 몇 개 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쉬운 페롭스카이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Z 값이라는 게 우리가 XYZ의 Z 말고 이제 크리스탈로그라피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ICSD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번 시간에 ICSD를 제가 이노가닉 컴파운드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이노가닉 컴파운드 스트럭처럴 데이터베이스죠.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어쨌든 내용이 뭐든 여러분들 ICSD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때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 ICSD에서 우리가 Z 값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케미컬 포뮬라, 화학식, 우리가 저번에 BT 같은 경우에 이제 BATiO3 이렇게 돼 있죠. 그 화학식에 산소 3개, 옥시전 3개, 바륨 하나, 타이타늄 하나,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원자 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13라고 하는 그 케미컬 포뮬라, 화학식, 거기에 있는 그 화학식이 유니셀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그게 Z 값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퓨어 메탈은 화학식이 뭐예요? 그냥 Fe면 Fe,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그래서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유니셀 안에 하나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Z 값이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HCP 같은 거 저번에 제가 굉장히 설명을 오래 드렸는데, HCP 같은 거는 이게 원소, 예를 들면 가돌륨 같은, 여러분 란타나이드 중에 가돌륨 같은 게 이제 HCP인데, 그 가돌륨은 유니셀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게 EC라고 2C라는 위컵 사이트에 들어감으로써 멀티플리케이션이 2번 돼가지고 원소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걔는 화학식은 가돌륨 GD 그거 하나인데, 그게 몇 개 들어가 있는가? 거기 2개 들어가 있으니까 Z 값이 거기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FCC 같은 거, 여러분들 FCC 같은 거는 Z 값이 얼마인지 금방 레티스 포인트 거기 4개 있고 원자 4개 들어가죠, 유니셀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는 Z 값이 4고, BCC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Z 값이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롭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딱 옥시전 3개, 타이타늄 하나, 바륨 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BATiO3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그 Z 값이 1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좀 복잡한 거 드디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복잡한 거를 가지고 빌딩 블록을 하는데, 여기는 Z 값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Z 값이 4예요, 4. 그러면 케미컬 포뮬라가 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컴파운드의 케미컬 포뮬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칼슘 하나에 알루미늄 하나, 실리콘 하나, 나이트로젠 3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1113 칼슘 하나, 알루미늄 하나, 실리콘 하나, 나이트로젠 3개에서 1113로 보여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또 ANX 포뮬라라고 해갖고 위컵 사이트 위주로 케미컬 포뮬라를 다시 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범용으로 케미컬 포뮬라를 칼슘 1, 알루미늄 1, 실리콘 1, 나이트로젠 3 이렇게 쓰지만, 실제 저거를 구조적으로 볼 때는, 위컵 사이트로 우리가 저걸 볼 때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다 옆에다 써야 되겠다. 칼슘이 있고요.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은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이게 2개라는 뜻이고, N3 이렇게 씁니다. 3가 안 보이네?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기호로 쓰면, 원소가 아니라 기호로 쓰면 AB2X3 AB2X3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컴파운드예요.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거의 스페이스 그룹은 CMC21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공부 다 끝났으니까 나름대로 스스로도 이제 스페이스 그룹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비디오에서 수업
하면서 이 다룬 거 외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쳐다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정도 이제 CMC2원 정도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음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C는 글라이드지만 이거 M이죠. 그리고 2원은 서브 1은 이건 뭐 스크류지만 어쨌든 2폴드 로테이션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저 포인트 그룹은 뭐예요? 저거의 포인트 그룹은 MM2가 되겠죠. MM2. MM2는 뭐라 그랬어요? M하고 2로 돼 있으면서 3개짜리는 무조건 오소롬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M하고 2와 M으로 돼 있는 거, 2와 M으로 돼 있으면서 3개짜리는 무조건 오소롬빅이에요. 그럼 저것도 오소롬빅이겠죠. 그리고 앞에 C가 나왔다는 얘기는 C, 다시 말하면은 C축으로 위아래로 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숫자로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브레비스 트랜스레이션으로 얘기를 하면 저거 2분의 1, 2분의 1, 0이 있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0. 그래서 저것은 오소롬빅이라는 유니셀 안에 레티스 포인트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000과 그거의 병진 2분의 1, 2분의 1, 0 요게 있는 것이 바로 요 C가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MM2인데 두 번째 M에는 글라이드 C가 붙어 있고 세 번째 2에는 스크류 1이 붙어 있어서 2분의 1만큼 이 또 방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시미트리 방향은 M이 되는 방향은 뭐죠? 저거는 X축이죠, 그냥. 오소롬빅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스리 방향이 뭐예요, 여러분들? X축, Y축, Z축이에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미러가 있고, 그러니까 미러 플레인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X축 방향으로 미러라는 얘기는 미러 플레인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YZ면에 있다는 얘기죠? YZ면에. 여기 말로 하는 거 여러분들 비디오를 중간중간 이거 포즈 해서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세우시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헷갈리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비디오로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중간중간에 스톱하면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얘기다 라고 생각되면은 스톱하고 그거를 좀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M은 X방향으로 미러면은 YZ면에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이 C는 일단 미러 액션은 Y방향으로 때리죠. 그러니까 미러 플레인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미러 플레인은 저거 Y방향으로 가니까 XZ면에 미러 플레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XZ면이 아니죠. 그거하고 이제 평행한 데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까 첫 번째도 저 YZ면에 평행한 면에 어디 있는지 몰라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미러가 있고, 두 번째는 Y방향으로 미러가 있기 때문에 YZ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XZ 방향으로 여기는 XZ 방향으로 그쪽으로 미러면이 그거에 평행한 면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리고 C 글라이드는 Z축으로 2분의 1만큼 미끄러진 다음에 XZ면으로 미러를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말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때 스페이스 그룹 설명드리면서 이것만 보면 말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Z축으로 투폴드 시미트리가 있는데 그게 2분의 1만큼 기어 올라가면서 투폴드 스크류를 때려라 이런 얘기예요. 90도 돌리는데 그거를 Z축으로 2분의 1만큼 기어 올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의 그 구조를 풀어놨어요. 구조는 언제 풀었냐면 1985년도에 이 광물이 발견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조는 몰랐어요. 뭐만 알았었냐면 스페이스 그룹하고 인덱싱 해가지고 이 레티스 파라미터 ABC 크리스탈 시스템 이게 오소롬빅인 거 알고 스페이스 그룹은 CMC2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레티스 사이즈가 뭐 하나는 한 9.8 옹스트롱 되고 하나는 5.7 정도 되고 하나는 5.1 정도 된다라는 정도까지 알아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덱싱이 끝나고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까지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조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구조가 완전히 풀린 거는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흘러서 20년 정도가 흘러서 2000년대에 2002년인가 2003년 정도에 이게 여러분들 이게 LED에 들어가는 적색 형광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한때 이게 지금은 뭐 한 1, 2천만 원 킬로그램당 하는데 한때 엔화가 강세를 보이던 한 2, 3년 전에는 제가 저게 뭐 심지어 1kg에 1억까지 갔었던 아주 고부가가치의 어떤 재료였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싸죠. 뭐 한때는 금보다도 비쌌던 그런 재료였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거를 이제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저걸로 엄청난 이제 보호적인 특허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거를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런 컴파운드가 이제 형광체로 쓰고 있다. LED에 조명용 또는 여러분들 TV에 LED TV에 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재료인데 저 재료가 구조를 풀어놨다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에 구조를 풀어놨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이 테이블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칼슘과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로젠이 어떤 위콥 사이트에 들어가고 거기에 이런 애토믹 코디네이트 좌표 값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여러분들 이렇게 리파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원자 위치를 다 알면 거기에서 이제 뭐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대로 찾아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우더 디프렉션한 엑스레이 데이터에다가 끼워 맞춰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을 60년대에 리에펠트라는 분이 그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에펠트 리파이먼트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적어도 이거에 비슷한 값을 알아야 거기에서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 말이 나오는데 오큐펀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오큐펀시는 뭐냐면은 그 사이트에 저놈이 원래는 100%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놈들은 서로 50대 50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위콥 사이트는 하나고 여기에 아토믹 포지션도 하나인데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이 여기는 지금 같이 들어가지만 이걸 따로 나누면 제 50%, 제 50%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큐펀시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디펙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칼슘 자리에 칼슘이 저 100% 다 들어갔다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여러분들 베이컨시, 공공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베이컨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게 뭐 이 재료일 경우 이걸 우리가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저걸 우리가 커머셜 네임이 카젠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카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카젠이라는 컴파운드가 칼슘이 제대로 리파인하면 오큐펀시가 1이 아니에요. 저게 90% 정도, 90몇 프로 정도 나오고요. 저걸 그래서 베이컨시를 없애게 잘 만드는 거.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든 거 갖고 오면 저 오큐펀시가 거의 뭐 98%뭐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랩에서 그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냥 만들면 저게 베이컨시가 막 1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큐펀시는 그런 이 사이트에 이게 몇 프로나 찾고 있냐. 여긴 지금 다행히도 전부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옆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금 졸업하고 형광체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하고 여러 명이 우리 실험실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카진이라는 형광체를 실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NaCl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페롭스카이트 모델 저런 거는 뭐 문방구 가면 더 팔죠. 그렇지만 저런 거는 문방구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런 건 만들 수도 없고 결국은 직접 디자인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요 근래에 3D 프린터가 뭐 인기 만점이라는데 그 3D 프린터 기술이 좀 발전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아무리 어려운 게 복잡한 결정이라도 저걸 실물로 다 만들어서 교육하면 여러분들 배우시는 입장에서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지 좋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한번 3D 컴퓨터에 저거를 집어넣어서 모형을 만들면 크리스탈로그래피 공부하려고 그러는 학생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냥 손으로 접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빌딩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레이트, 카진 컴파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에 대한 대충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죠.
위콥 사이트 테이블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저번에 큐빅 M3M 이런 거 볼 때는 뭐 엄청나게 길어갖고 이거 카메라 줌업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 CMC 투어는 그 스페이스 그룹이 좀 복잡한 거에 반해서는 위콥 사이트는 2개밖에 없어요. 4A 사이트와 8B 사이트밖에 없는데, 4A 사이트는 2개의 포인트 그룹 글라이드 스크류, 다시 말하면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 액션에 의해서 2번 멀티플라이를 하고, 거기에 C 센터드가 또 2개가 있으니까 도합 4개의 그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너럴 사이트는 포인트 그룹 액션으로는 이 4개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보시는 브레비스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브레비스 병진에 의해서 2번 더 하기 때문에 4, 2, 8 해서 8개. 그래서 4A 사이트와 8B 사이트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풀었네. 이거 사이트 여기다 4B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가 편의상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는 4A 사이트 스페셜 포지션 2개에 8B라는 제너럴 포지션 4개가 있고, 그게 나중에 한 번 더 병진해갖고 4개, 8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거를 2개라고 그러고 누가 이걸 4개라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0YZ로 돼 있고 0-YZ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XYZ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XYZ는 내 맘대로 숫자죠. 여기 XYZ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숫자예요. 거기는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값을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 값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이거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사이트의 시미트리 사이트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는 2개, 4개밖에 없지만,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사이트는 이 X, Y와 Z가 프리, X, Y, Z가 이게 프리 남바로 아주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남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사이트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거기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걸 알아내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실제 상황에서는. 근데 우린 지금 그걸 다 안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를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는 구조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 모르면 못해요. 구조도 알고, 이니셜 포인트, 다시 말하면 시작 포인트, 이게 대충 어디일 것이다 정도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저희가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ICSD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거, 그런 구조는 생전 본 적이 없는 구조, 그런 구조 푸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거 값을 갖다가 넣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이렉트 메소드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번 강의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굉장히 이 펀더멘탈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액츄얼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펀더멘탈스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리에펠트 리파인먼트 정도까지는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 언노운 구조를, 모르는 구조를 디터미네이션하고 이러는 거는 커버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알아내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4개의 제너럴 포지션이 포인트 그룹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XYZ라는 자리가 미러를 때리면, 미러 어느 방향으로 때린다고 했어요?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미러, 이게 색깔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러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X 방향으로 때리니까 YZ면으로 미러 때리면 X 값만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미러 때렸다는 얘기죠, X축으로. 그 다음에 이놈을 XYZ라는 어떤 제너럴 포지션 아비트러리한 값을 C 글라이드를 때리면, C 글라이드, 여긴 2번째, C가 미러가 2번째 있으니까 미러는 Y축으로 가는 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러부터 때려야 되겠죠. 미러는 Y가 때리니까 여기 Y가 마이너스 붙어서 때려치시고, 그 다음에
밀어 때리면서 얘는 글라이드는 뭘 해야 돼요? Z축, C축이 Z축이니까 C로 2분의 1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Z 플러스 2분의 1 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뭐 다, 공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기어 올라가니까 Z방향으로 일단 2분의 1 기어 올라가는 거 놔두고 90도 돌리니까, Z방향으로 90도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값하고 Y값이 그 90도를 돌리면 둘 다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죠? 예? 둘 다 마이너스 값으로 아니죠. 90도는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90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180도 돌려야죠. 이상하다 했어. 투폴드니까 180도를 돌리면 180도 돌리면 뭐예요? X축, Y축이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죠. 그래서 결국은 스크류도 여러분들 이런 표시로. 그러면 이런 표시로 또 변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요 비디오 지금 끄고요. 각각 요 포인트가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요로 가는 거에 대한 3x3 매트릭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트랜스레이션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짝대기 하나 긋고 쓰는 그 어그멘티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비디오 끄고 다 같이 그 3x3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세요. 얘가 밀어 때린 거, 얘가 시그라이드 때린 거, 얘가 스크류 때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3x3 매트릭스의 그 뒤에 트랜스레이션 값까지 넣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폼으로 다 만들었다고 믿고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로 관계가 있는데 이게 또 서로는 나중에 여기 또 나오는데 요거부터 하고 갑시다. 저들끼리 서로 얽히고 얽혔어요. 얘 미러죠. 그럼 얘는 또 얘대로 미러고요. 색깔별로 다 나타나서 얘는 또 얘대로 시그라이드고 이렇게 시그라이드고 스크류 그래서 서로 다 엇갈려서 엇물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이 시미트리는 이걸 이제 다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적으로 늘 그런 얘기 제가 하지만 해석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걸 해석할 때 저런 시미트리가 있다랄 때 저런 거 보고 우리는 뭐예요? 빌딩 블락이죠. 빌딩 블락. 우리는 쌓아 나가는 처음 시작은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빌딩 블락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요 4개를 만들어서 멀티플라이, 다시 말하면 하나가 4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요 C 센터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A축이고 뭐 B축이고 C축이면 이게 Z축으로 위아래로 땡땡 레티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C 센터드 오스롬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비스 트랜스레이션이 여기서 1이 가고 얘는 1이 가고 얘는 그 옆에 놈으로 가고 얘도 옆에 놈으로 가고 얘도 옆에 놈으로 전부 다 얘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4A, 4A, 8B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8B는 4A는 0YZ니까 이면이죠. YZ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뭐 다른 이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2분의 1만큼 가서 또 하는 면을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4A면은 어쨌든 이쪽 면이고 이 4A면을 피해서 공간의 어떤 점들이 8B면이 된다는 걸 대충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XYZ라는 어떠한 제너럴 포지션에서 이 8B의 8B 사이트에 해당하는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인트 그룹, 그러니까 맥시멈 사이트 시미트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4A고 미니멈 사이트 시미트리가 있는 자리가 8B고 다시 말하면 맥시멈 멀티플리시티가 있는 자리가 8B고 미니멈 멀티플리시티가 있는 자리가 4A라서 스페셜 포지션이 4A, 제너럴 포지션이 8B인 이러한 시미트리 스페이스 그룹에서 이러한 C를 제외한 MC21이라는 요 포인트,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그룹 플러스 글라이드하고 스크류가 이게 다 있는 건데 이러한 포인트 그룹 플러스 글라이드 스크류를 하면은 요러한 4개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뭘 해야 돼요? 이 C 센터드 브레비스 병진을 때리면 총 8개가 된다. 그런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중복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MC2원, 이 C는 말고 이 MC2원이라는 MC2원이라는 이 포인트 그룹을 때리면 포인트 그룹 플러스 글라이드 스크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이라고 그러면 이런 포인트 그룹을 때리면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전 페이지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자, 다음은 어시메트릭 유닛입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구조를 풀어놓은 각 아톰들의 각 원자들의 이제 사이트 코디네이트, 다시 말하면 사이트의 좌표값을 다 아니까 그걸 갖고 그려봤어요. 물론 이제 얘가 왜 4A 사이트고 얘가 8B 사이트인지는 여러분들 안 봐도 이제 다 아시죠. 우리가 4A 사이트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저 포지션이 0, 저 0이란다. X, 여기 봐야 되니까. Y, 0 맞네요. 여기 보시면은 4A 사이트의 포지션이 0YZ예요. 0YZ 기본 포지션이 0YZ니까 보시면 0 어떤 숫자 그러니까 이건 YZ가 돼요. 그 다음에 칼슘 자리도 0 어떤 숫자 YZ는 어떤 숫자지. 근데 X 값이 무조건 0이면 얘는 4A 사이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스페셜 포지션은 딱 봐도 스페셜해 보여. 다시 말하면 제너럴 포지션은 무조건 XYZ로 아비트러리 넘버 어떤 숫자가 그냥 다 들어가는 세개 X 자리에도 어떤 숫자 Y 자리에도 어떤 숫자 Z 자리에도 어떤 숫자 이런 게 제너럴 사이트고 그런 제약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스페셜 포지션이에요. 보면 스페셜은 보이잖아. 여기 0자 들어가고 2분의 1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숫자라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숫자가 있는 것만 예를 들어 숫자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0이나 뭐 이렇게 있는 것만 스페셜 사이트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스페셜 사이트입니다. XXZ 뭐 이런 거요. XXZ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각선에 있다는 얘기죠. X하고 요 두 숫자가 같으면 요거 두 숫자가 같으면 된다. 저것도 어떤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Z는 이제 축이라고 치면 저런 것도 스페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북박의 숫자가 나와야만 스페셜 포지션이 아니에요. 숫자 없어도 이런 것도 다 스페셜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포지션은 무조건 그냥 이거야. X, Y, Z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다 스페셜 포지션이에요. 저렇게 써 있는 거 말고는.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X, Y, Z가 이거 트랜스레이션 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Z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뭐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숫자는 Z에 딸린 숫자지 X, Y, Z가 각 자리에 다 존재하고 있으면 다 제너럴 포지션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0만 북배기로 있으면 뒤에는 Y, Z가 있고 어떤 숫자가 있든지 간에 이 0 때문에 얘가 스페셜 포지션이지 여기 2분의 1 때문에 스페셜 포지션은 아닙니다. 0 때문에 스페셜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너럴 포지션은 X, Y, Z 이렇게밖에 없다. 뭐 그런 것들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고 이제 어시메트릭 유닛을 요 테이블에 나온 대로 요거는 사람들이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칼슘은 4A 사이트로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저기 4A 사이트니까 요 면에 있네요. 그 다음에 질소는 하나는 4A 사이트에 있는 것도 요 스페셜 사이트인데 요 면에 있어요. 0이니까. 그리고 질소 하나 제너럴 포지션에 있는 거는 어디 허공에 하나 딱 붙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실리콘하고 알루미늄 자리가 쟤네들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색으로 실리콘하고 알루미늄 자리가 또 제너럴한 어떤 허공에 이 안에 붙어 있어요. 얘네 둘이 제너럴 사이트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8개로 늘어날 거고 얘네 둘은 나중에 4개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는지. 첫 번째 액션은 이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 액션을 취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시메트릭 유닛이 이제 레티스 포인트 유닛, 다시 말하면 베이시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베이시스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요것이 처음에 요 미러 X방향으로 미러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러 때리면 얘네 둘은 미러 때려도 변해 안 변해요? 쟤네 둘은 미러 때려도 안 변해요. 얘네 둘은 미러 때려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일로 가니까 여기 좌표 이렇게 변하죠. 우리가 아까 XY 갖고 다 했었죠. 그 좌표대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제가 양해를 구할 얘기인데, 다음 C 글라이드를 때릴 때는 이제 M이 끝났으니까 C 글라이드 이거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C 글라이드를 때릴 때는 이거 전체, 그러니까 요게 어시메트릭 유닛이지만 이미 미러 한번 때려갖고 더블링이 됐잖아요. 이 더블링 된 거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그건 나중에 다 겹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림 보시면 아시지만 다시 어시메트릭 유닛으로 돌아와서 그걸 갖고 이걸 때릴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다 같이 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 크리스탈은 무한 병진이 있고 거기에 뭐 계속 똑같은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다음 C 글라이드를 때릴 거예요. 자, C 글라이드 어떻게 때립니까? C 글라이드를 자 보니까 이 XYZ가 이제 이걸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요 디귿자 같이 생겼죠. 디귿자 같이 생긴 요 놈이 일단은 C축으로 Z축으로 2분의 1만큼 미끄러져 나가야 돼요. Z축이 어디냐면 요게 방이니까 요 방에 의하면은 어딘가요? 이 방향이네, 이 방향. 여기서는. 그죠? 이 그림하고, 아니네. 요 방향이네. 이게 이 위로 기어 올라가야 돼, 일단. 2분의 1만큼. 요게 Z축이니까요. 그렇죠? 요게 Z축이니까 이놈이 2분의 1만큼 기어 올라간 다음에 그림이 좀 돌려져 갖고 짧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2분의 1만큼 기어 올라간 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Z축으로 2분의 1만큼 기어 올라가고 미러는 어디다 때려요? 이게 Y축으로 미러를 때려야 되니까 그 XZ면으로 미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Z면으로 기어 올라가서 미러는 이 면으로 여기 XZ면으로 미러를 때린 거니까 XZ면 요거죠. 그러니까 저쪽 지금 뒤로 밀려난 거예요. 미러로. 요거하고 요거 미러고 요거하고 요거가 미러면이 지금 저 뒤로 밀려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Z축으로 반바퀴 180도 돌면서 Z축으로 2분의 1만큼 지금 이게 Z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어시메트릭 유닛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놈을 이축으로 기어 올리면서 2분의 1만큼 기어 올리면서 이번에 로테이션을 돌린 거죠. 그래서 스크류로 해서 Z축으로 2분의 1만큼 기어 올라가면서 반바퀴 돌리면 이놈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하여간에 나중에 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뭐가 남아요, 이제? 아까는 요거 하나 갖고 미러 때리고, 요거 하나 갖고 C 글라이드 때리고, 요거 하나 가지고, 스크류, E 서브웨이, 2 서브웨이 스크류 때리면 되는데, 결국은 이거 다 갖고 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이 얘기죠. 요거 하나만 갖고 요거 됐다가 요거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거 전체 모양이 서로 다 엮이고 엮여서 이거 전체가 다 그런 시미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다 된 밥에 해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만드는 과정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뭐가 끝났냐면 MC21이라는 포인트 그룹 포인트 그룹 플러스 글라이드 스크류, 다시 말하면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시메트릭 유닛 갖고 이걸 끝내니까 이게 바로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고, 이게 베이시스예요. 이게 베이시스가 되고, 이 베이시스가 각각 이 레티스 포인트에 어디든 똑같이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만큼 이만큼 올리면 그 위에 있는 게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레티스 포인트인데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닛셀을 만드는 거. 유닛셀은 뭐예요? 다음 단계가 유닛셀인데 얘를 하나 지금 여기다 놓고 그게 이제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고 그 놈을 시글라이드 시글라이드 된다. C 센터드 다시 말하면 2분의 1, 2분의 1 제로 2분의 1, 2분의 1 제로만큼 요걸로 하나 더 병진을 시켜서 원래 여기 있던 놈을 여기다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래서 두플리케이션, 멀티플리케이션을 딱 해갖고 결국은 C 센터드까지 브레비스 병진을 끝내면 요 놈이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고 레티스 포인트 유닛을 C 센터드로 해갖고 하나 더 올리면 저게 이제 유닛셀이에요. 이게 유닛셀이고 이 안에는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요런 케미컬 포뮬라가 이 화학식이 몇 개 들어가 있나 보니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4개 들어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색깔별로 아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초록색이 칼슘이에요. 초록색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개죠. 알루미늄 실리콘이 몇 개예요? 8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알루미늄 실리콘은 하나로 보니까. 알루미늄 실리콘을 무슨 색깔로 했냐면은 노란색으로 했네. 알루미늄 실리콘이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은 하나는 주황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니까 주황색, 파란색 같이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딱 들어가요. Z 이퀄 4. Z 이퀄 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 블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레티스를 유닛셀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닛셀을 만든 다음에 이놈을 ABC 병진을 해야죠. ABC 병진을 이제 시켜. ABC 병진을 시키면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요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굵은 V라고 하면 이게 두 개는 뭐 앞에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A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Z축으로 C만큼 무한병진을 시켜서 여기다 놓고 계속 이걸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이제 이쁘게 그리면 이게 이 짝대기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좀 이쁘게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논문이나 텍스트나 책에서 보면 이 그림이 있어. 다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마지막 만들어 놓은 그림만. 그렇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왔냐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러한 어시메트릭 유닛에서부터 여러분 이러한 어시메트릭 유닛에서부터 이런 그 다음에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닛셀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병진에 의해서 ABC 무한병진에 의해서 크리스탈을 이룬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중간에 제가 지금 새벽녘이라 정신이 없고 졸려서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런 복잡한 실제 컴파운드를 가지고 스페이스 그룹을 때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는 하고 다시는 이제 이걸 오늘 지울 건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어시메트릭 유닛을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 다시 말하면 포인트 그룹과 그라이드 스크루를 하면 레티스 포인트 유닛 베이시스가 되고 그놈의 브레비스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하면 레티스 셀보다 작은 트랜스레이션, 센터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센터링이라고 그러는 그런 2분의 1 뭐 이런 거로 가는 트랜스레이션 하면 유닛셀이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ABC 트랜지션을 때리면은 크리스탈이 된다. 라는 이 내용을, 그래서 요거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포인트 그룹과 그라이드 스크류와 브레비스 트랜스레이션까지 연결되는 요 위에 요 박스. 그럼 요걸 다 끝내고 나면 뭐가 돼요? 유닛셀이 된다. 요게 뭐예요? 요게 스페이스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 유니셀이다. 어시메트릭 유닛에다가 스페이스 그룹 때리면 유니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ABC 병진만 때리면 되는데, 이 ABC 병진, 다시 말하면 이 셀이 뭐 모노크리닉이냐, 오소롬빅이냐, 테트라고난이냐, 뭐 이런 게 그 ABC 값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레비스 레티스인데, 그거의 ABC 병진이라고도 그러고, 거기에 이제 얘가 C 센터드냐, F 센터드냐, I 센터드냐, ABC 센터드냐, 뭐 R 센터드냐, 이런 그런 어떤 센터링을 얘기하는 게, 이게 브레비스 트랜스레이션, ABC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 요거 두 개를 묶은 걸 우리가 브레비스 레티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부 다 시미트리 액션이고, 어떤 작은 단위로서부터 큰 단위로 점점 증식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의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은 유니셀이고, 브레비스 레티스는 병진을 얘기하는 어떤 단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병진, 하나는 작은 병진, 하나는 큰 병진을 얘기하는 그런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 쉽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어시미트릭 유닛이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구조지만 이 복잡한 구조지만 이 구조를 설명할 때 저걸 다 설명할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되냐? 내 눈에는 저거보다 이거밖에 안 보인다. 이것만 알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이 생긴 이 모양, 이게 카진이지, 이게 예를 들면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해석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빌딩 블록의 기본이고, 요게 어시메트릭 유닛이고, 요게 구조를 아는 거다. 이걸 아는 게. 왜? 이것만 알면 시미트리만 착착착착 쌓아나가면 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크리스탈로그라피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장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프랙티컬한 거. 다시 말하면 ICSD 보는 법. 그 다음에 물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포인트 그룹하고 스페이스 그룹을 총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총정리를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SD 보는 법,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테이블 보는 법, 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스페이스 그룹, 서브 그룹에, 포인트 그룹에 서브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강의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그 서브 그룹은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뭐 시간이 나면 그것도 강의하고요. 서브 그룹 얘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나면은 엑스레이 디프랙션으로, 엑스레이 디프랙션은 여러분들 뭐 다 잘 배우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커버를 안 해도 엑스레이 디프랙션은 다 배우고 난 사람들이 듣는 강의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해왔는데, 그것도 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시간이 나면은 엑스레이 디프랙션, 그 다음에 뭐 뉴트론 디프랙션도 마찬가지고, TM 디프랙션, 그러니까 일렉트론 디프랙션, 그 다음에 엑스레이 디프랙션,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는 이번까지 아직까지 배운 스페이스 그룹, 포인트 그룹을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ICSD 보는 법, 인터내셔널 테이블 보는 법까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강의는 할지 안 할지를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